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 여러분들의 창의성과 과학적인 사고 그리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전국적으로 과학적인 문화를 좀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선 경쟁을 뚫고 결선에 올라온 팀들의 대결인 만큼 더 치열한 대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학생들의 사고의 폭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함께하신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아이디어 접수를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가를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본선 진출팀 23팀이 지난 14일과 15일 본선을 거쳐서 총 12팀이 이렇게 결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만큼 떨지 않고 실력 발휘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의 박수 힘차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될 팀은 업다운 끝까지 가자 팀의 기존 펌핑 용기와 튜브 용기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이중 용기에 대한 발표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그럼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업다운 끝까지 가자 팀의 발표를 맡은 군산 부설초등학교 6학년 최윤, 군산 용문초등학교 6학년 황세현입니다. 저희 업다운 끝까지 가자 팀의 발표 주제는 펌핑 용기와 튜브 용기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용기 개발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용기의 제한 동기 및 목적입니다. 제한 동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용기를 보면 사용하기에는 편리하나 용기 안의 내용물을 끝까지 다 쓰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을 보고 용기 안의 내용물을 끝까지 남김없이 사용하여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발명 주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목적입니다. 용기 안의 내용물을 모두 알뜰히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용기가 만들어져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사용되어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용기들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펌핑 용기의 장점은 나오는 내용물을 예측할 수 있다이고 단점은 휴대성이 좋지 않다입니다. 다음은 튜브 용기의 장점입니다. 튜브 용기의 장점은 양 조절이 가능하지만 단점은 튜브 입구 쪽에 오염이 잘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롤러블 용기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롤러블 용기의 장점은 원하는 곳에 바를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한 번에 많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에서 살펴본 용기들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형태의 이중 용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용기에는 펌핑 용기의 피스톤 원리, 튜브 용기의 파스칼 원리, 마지막으로 볼펜볼의 과학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탬퍼 빗코드로 저희들의 용기를 마인드맵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일단 본체 케이스는 용도에 맞게 변경이 가능하고 피스톤 운동량을 볼 수 있도록 투명 용기를 확대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발명한 용기의 내부, 외부 설계도입니다. 저희들이 발명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만든 용기의 설계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들의 무한 상상을 코딩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만든 용기입니다. 여기가 막혀 있고 그리고 여기는 롤러볼 용기, 여기는 펌핑 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용도 및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활 속 용기들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비교하여 내용물의 낭비를 막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2중, 3중 결합 형태의 용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용도 및 효과입니다. 저희가 발명한 용기의 좋은 점은 용기의 내용물을 끝까지 쓸 수 있다는 점, 하나의 용기에 2가지 내용물을 담아 쓸 수 있다는 점, 또한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용기가 화장품 분야 또는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되어 쓰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다운 끝까지 가자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업다운 끝까지 가자팀의 기존 펌핑 용기와 튜브 용기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이중 용기에 대한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팀은 익스플로시브 준준 팀입니다. 선풍기의 원리를 이용한 트랜스폼 스마트 의자에 대한 발표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익스플로시브 준준팀의 최현준, 박세준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제트모터 선풍기의 원리를 이용한 트랜스폼 스마트 의자입니다. 저희의 발표할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제한 동기 및 목적. 저희 누나의 시험 시간이 올 때마다 저희 누나는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항상 더워가지고 공부도 안 되고 오히려 짜증만 늘어나가지고 이런 발명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1인 가구 수의 증가에 따라 좁은 공간의 효율을 필요로 하는 가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1인 가구 수의 증가는 날이 갈수록 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간의 첫 번째 주요 기능은 공간의 효율성입니다. 저희의 1인용 의자는 2, 3인용으로 변형이 가능하고요. 또한 벤치형 의자로 분리 가능합니다. 또한 의자와 선풍기로 등받이를 뺨으로써 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기청정 기능, 향기 분사 기능 등으로 집중력 향상 같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능, 나노 발전. 이 나노 에너지라는 것은 의자에 앉을 때 생기는 마찰 에너지로 인해 전기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또한 소음 방지 패드를 부착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의자의 등받이 각도 조절로 좀 더 보다 편한 자세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의 핵심 아이디어 제트모터의 원리입니다. 제트모터의 원리는 공기를 유입한 다음 압축시켜서 연속하여 분사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날개 그릴 모터의 형상을 제트 엔진처럼 설계하여 바람의 손실을 줄이고 바람 흩어지지 않게 일직선으로 내뿜는 원리를 이용하여 좀 더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의 의자입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었는데요. 저희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이렇게 처음에는 1인용 의자로 곱게 사용할 수 있다가 등받이를 펴므로써 좀 더 편한 자세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도르래의 원리입니다. 베르노의 원리란 유체의 속도가 빨라지면 공기의 압력이 낮아지고 또한 유체의 속도가 느려지면 압력이 높아진다는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따라서 공기는 기압이 높은 것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여 바람의 세기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베르노의 원리를 이용하여 저희의 의자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나노에너지 원리란 의자에 앉을 때 생기는 에너지를 축적하여 사용하는데요. 미세한 공기의 흐름과 같이 약한 자극에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이유는 나노 발전기의 앞전기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노 발전기의 원리란
두 양전하의 물질과 음전하의 물질이 서로 부착할 때마다 전기가 흐르게 됨으로써 전기를 생산해냅니다. 저희의 용도 및 효과는 트랜스폼 기능, 나노에너지 기능, 의자의 각도 조절, 집중력 향상 등이 있습니다. 트랜스폼 기능은 2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선풍기로 분리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노에너지를 축적 사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의자의 각도 조절로 인해 보다 편한 자세로 공부를 할 수 있고 또한 공기청정과 향기 분사 기능으로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 거미줄을 사용한 소재로 좀 피로감을 감소시키면서 편안한 자세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의 제작 과정인데요. 저희가 직접 나사를 끼우고 톱으로 자르고 자로 재며 직접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저희가 만든 의자가 선풍기와 분리된 모습입니다. 가장 왼쪽에 보시는 모습은 의자의 앞모습이고 머리 받침과 등 받침을 분리하면 선풍기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걸이에서 바람이 나오고 가장 밑에 보이는 구멍은 공기 흡입구입니다. 가장 가운데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만든 의자가 선풍기로 변형된 내부 투시도인데요. 소음 방지 패드 그리고 필터 제트 엔진이 있습니다. 소음 방지 패드는 공기층을 만들어 더욱 효율적으로 소리를 막을 수 있게 저희가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모습은 저희가 만든 의자의 뒷모습입니다. 허리를 받쳐주는 T자 모양의 요츠 프레임이 있고 머리 받침을 접어서 2인용 의자로 변형을 할 때 다리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저희가 만든 의자가 2, 3인용 벤치형 의자로 변형한 모습입니다. 자유자재로 팔걸이가 회전이 가능하고 바람이 나옵니다. 등받이를 눕혀서 의자를 만들어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여 손쉽게 펼 수가 있습니다. 의자의 뒷부분에 지지대가 있어서 무게를 효율적으로 지탱해 줍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트랜스폼 스마트 체어가 의자의 등받이를 분리하여 선풍기로 사용할 때의 모습입니다. 가장 왼쪽에 보시는 모습은 45도 측면의 모습, 팔걸이를 45도 측면으로 회전을 한 모습인데요. 저희의 팔걸이에는 베르누의 원리를 작용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용한 원리는 바람이 나오는 곳의 단면에 비행기 날개의 원리로 의해 공기가 빠르게 통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자가 앉는 부분에 나노 발전기가 내재되어 있어 앉을 때 발생하는 마찰 에너지를 축적 가능하고 충전 배터리가 있어 무선 사용 가능하며 나노 발전기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이시는 모습은 앞면과 뒷면입니다. 7분 경과됐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익스플로시브 준준 팀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팀인데요. 전교 회장스 팀입니다. 무동력, 무전기, 친환경 냉방 버스 정류장에 대한 발표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무동력, 무전기, 친환경 냉방 버스 정류장이라는 아이디어로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된 수원 태정초등학교 전교회장스 김윤우, 최다영입니다. 우선 저희가 설명드릴 것은 이 버스 정류장을 제안하게 된 동기와 이 버스 정류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론적 배경, 그리고 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버스 정류장을 제작하는 방법과 이 버스 정류장의 용도 및 효과입니다. 먼저 한여름 더운 날씨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 버스 정류장마다 기타 냉방 장치를 설치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비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기 및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냉방 효과를 내며 대기환경 오염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이면서도
한여름 더운 날씨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노약자, 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더위를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버스 정류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버스 정류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론적 배경입니다. 이 이론적 배경에는 기화열, 증산작용, 대류현상 총 3가지가 있는데, 기화열은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주위의 열을 빼앗는 현상이고,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의 기공을 통해 빠져나오는 현상인데, 기화열과 아주 큰 관련이 있습니다. 기화열과 증산작용의 예로는 샤워하고 나온 후 시원하게 느끼는 것, 그리고 숲에 들어갔을 때 시원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대류현상은 찬바람이 아래로 내려가고 더운 바람이 위로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버스 정류장의 모양 중 원기둥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기화열이 잘 일어나지 않고 공간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삼각기둥은 열손실이 심하고 내부가 보이지 않아 사고가 일어나며 버스 지나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각기둥 형태의 버스 정류장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습도가 높으면 우리 몸의 온도가 잘 내려가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몸이 식지 않아 덥게 느낍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사리류, 달래비류, 신고니움 등으로 습기 제거를 돕고 오염물질을 흡수합니다. 또 흙과 함께 참숯, 솔방울, 원두 찌꺼기 등을 섞어 습도를 낮춥니다. 습도 제거에 효과가 큰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땅속 수분까지 빨아들여 나무, 풀 등이 말라 죽고 분진 등이 발생해 호흡기에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이용하여 버스 정류장을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 벽 사이사이에 구멍을 뚫어 증발되는 표면적을 넓히고 벽에 공간을 두고 그 공간에 흙을 채웁니다. 또 사람 눈높이에 맞춰 벽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구멍 사이로 흙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부직포 같은 흡수제로 싸거나 식물을 심어 잔뿌리를 이용합니다. 흙 사이에 물을 채워 넣어 태양열과 건조한 바람에 의해 흙 표면의 증발을 유도합니다. 증발되어 빼앗은 열 에너지 기화열로 인하여 버스 정류장 안의 온도는 외부 온도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대류 현상에 의해 상승된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천장에 공간을 두고 외부 공기의 유입을 막기 위해 출입구를 좁힙니다. 각 벽면 위쪽에 물 보충 장치를 부착해 부족한 만큼 물이 보충되도록 합니다. 이때 물이 보충되는 방법은 무게 감지 센서로 물과 흙의 무게를 측정하여 일정 무게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물이 보충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제 제작한 제작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것은 저희가 저번에 질문받았던 것을 기반으로 다시 생각하고 보완하여 제작한 내용입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보완한 첫 번째는 전체를 투명하게 하고 흙을 넣는 부분만 막아 전체적으로 잘 보이도록 만든 것이고, 두 번째 그림은 모든 벽면에 보이는 시선만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내부가 보이지 않아 보안상으로도 좋지 않았고 버스가 오는 것과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현재 버스 정류장처럼 벽을 투명하게 하고 벽 사이에 구멍을 뚫어 그 구멍에만 흙, 물, 식물을 심고 기존 버스 정류장에서 가운데 투명한 창을 만들어 안과 밖이 보이게 합니다. 기화열이 발생할 부분이 적어져 온도가 덜 내려가는 것을 변환하고자 열 차단 단열 필름을 투명한 부분과 천장에 부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구는 투명하게 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디어를 버스 정류장뿐만 아니라 용도와 효과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물, 햇빛, 그리고 흙, 그리고 바람과 같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값싼 재료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기정화에 도움이 되고 공기정화가 필요한 좁고 복잡한 장소인 도시 같은 곳에서도 쉽게 실용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운동장이나 놀이터 등의 노약자를 위한 간이 소형 냉장고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늘이 거의 없고 햇볕이 강한 시골의 노약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물이 정화가 필요 없이 더운 지역의 주택 등으로 활용된다면 더위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동력 무전기 친환경 냉방 버스 정류장을 발표한 수원시 태장초의 정교회장 쓰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규 회장수팀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 결선 진출한 초등부 4팀 중에 마지막 팀입니다. 발명형제팀의 편리하고 간편한 포도 비닐 포장 기계에 대한 발표입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천 원곡초등학교 발명형제 3학년 정유민, 1학년 정유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천에서 유명한 과일은 무엇인 줄 아세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인삼포도 최고! 정말 맛있어요! 짱짱짱! 이번 여름에 아버지 친구분의 포도 농장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포도 포장하는 방법은 포도를 땁니다. 그리고 비닐 포장지에 넣습니다. 비닐 입구를 끈으로 묶은 후 포도 상자에 담는 순서입니다. 직접 체험해 보니 허리도 아프고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고 고민하였습니다. 먼저 불편한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비닐봉지를 벌려줘야 한다는 점과 두 번째, 포도 수레가 낮아서 허리를 숙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결 방법은 비닐봉지 입구를 벌려주는 기계를 만들고 수레에 높이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도면을 그려보았습니다. 여기가 포도 비닐 봉지를 벌려주는 곳이고요. 여기는 상자에 보관하고 이동하는 곳입니다. 봉지가 나오는 원리는 봉지의 양쪽 끝을 두 개의 지지대로 고정합니다. 봉지의 표면이 붙어 있어서 봉지가 나오면 다음 봉지를 끌고 나옵니다. 여기가 봉지 표면이 붙은 부분이고요. 여기는 두 개의 봉지 지지대입니다. 제 동생이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를 땁니다. 그 다음 입구에 있는 봉지 안으로 포도를 넣습니다. 포도를 앞으로 빼내고 끈으로 묶습니다. 저희는 직접 포도 포장 기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진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희는 직접 포도 농장에 가서 실험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금 포도 농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봉지는 포장 원래 봉지입니다. 이제 포도를 넣겠습니다. 저번에 처럼 그냥 그리고 이렇게 붓습니다. 예뻐질 수 있도록 여기를 자르겠습니다. 네, 저희는 실험에 성공해서 무척 기뻤습니다. 저희는 추가로 더 탐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닐 봉지를 잘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지휘대의 위치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1, 2, 3번 중에 3번인 입구 쪽이 좁을 때가 봉지에 여유가 있어서 잘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가 밖으로 따라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지대의 종류를 바꿔 보았습니다. 금속 지지대는 비닐이 밖으로 따라 나오고요. 나무는 비닐이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마찰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본선에서 나온 의견 탐구에 대해 더 탐구해 보았습니다. 포도가 담긴 비닐봉지를 밖으로 빼낼 때 지지대 때문에 생기는 구멍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포장할 때 포장된 포도송이 끝을 끈으로 묶고 남은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기 때문에 구멍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도나 포장하려는 과일의 크기가 달라서 포장지 크기가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림과 같이 포장지 크기에 맞춰 지지대의 위치를 바꿀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응용할 수 있는 곳은요, 종이 포장지와 다른 과일, 채소와 포장과 빵 포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저희는 이번 대회를 하면서 상상하고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멋진 발명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명형제팀 수고했습니다. 편리하고 간편한 포도 비닐 포장 기기에 대한 발표까지 결선에 진출한 초등부 4팀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25분간의 토론 시간이 주어질 텐데요. 가장 먼저 질문할 팀, 업다운 끝까지 가자 팀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발명인재팀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 제가 사는 전라북도에는 백구란 포도가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파는 포도에는 종이 포장지가 있는데 굳이 비닐 포장지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도 직접 비닐 포장지를 얻어왔습니다. 그 종이 포장지 아니었어도 되고 비닐 포장지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역에 익스플로시브 준준. 저도 발명왕제 팀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박스가 한 개가 있잖아요. 지금 이걸 빼고 여기다 넣는 식이 떨어지는 식이죠. 이게 포도를 놔두고 네. 묶은 다음 이렇게 모아둔 다음 이걸 이렇게 모은 다음 네, 제 생각에 여기 구멍을 뚫은 다음에 네. 여기 바로 떨어지게 한 다음 이거를요. 네. 여기 칸을 둬가지고 이렇게 위에 있게 해서요. 상자를 여러 개 둬서 이렇게 여러 개를 빼게 하는 게 어떨까요? 좋은 방법 같습니다. 다음에 더 보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예, 익스플로시브 준준 팀의 좀 더 개선된 그 방법이 나왔는데 좋은 의견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발명형제팀 기회 드리겠습니다. 정교회장 S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벽 속에 있는 식물이 있잖아요. 겨울에 되면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생명력이 강한 식물들, 겨울에도 살 수 있는 생명력이 강한 식물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그런 식물들 중에서 가장 공기 정화에도 효과적이면서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며 습기 제거에도 도움이 되는 식물을 심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교회장 스팀.
업다운 끝까지 가자 팀한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보통 용기를 사용할 때 점도에 따라서 점도에 맞게 용기를 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용기를 결합을 시키게 될 경우에는 물질의 점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 용기의 그 종류는 한 가지 종류만 계속 사용을 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치약 같은 경우를 넣게 되면은 튜브 용기만 사용을 할 것 같고 뭐 세제 같은 걸 넣으면은 펌핑 용기만 사용을 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운데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용기 재질은 맨날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재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안에요 치약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치약을 넣을 경우에는 치약을 롤러로 사용하지 않고 치약을 펌핑 용기로 보통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치약 같은 경우에는 튜브 용기로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종류의 용기만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피만 커지고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뭐라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요. 보세요. 그 용기가 있잖아요. 용기 안에요. 어떤 치약을 넣었어요. 근데 그 치약은요. 우리가 보통 치약을 롤러로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치약을 그 롤러 용기로 사용을 하지 않는데 네. 저희 용기는 롤러볼이 이렇게 탈부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뗄 수 있어요. 저희 용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 가지 종류만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럼 그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 개를 붙인 것은 부피만 커지고 무거워지기만 하는 거라서 그럼 사용 안 하면 되죠. 그러면 필요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좀 찝찝한 표정인데. 예, 발명 형제 팀에 질문해 주십시오. 저도 업다운 끝까지 가자 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분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치약을 쓰는 걸 분리해서 놔두고 다른 거 치약에 펌프 튜브 용기를 쓰는데 그 튜브 용기를 그 분리해서 놔두면 어떨까? 그 분리가 아니라 여기가 가운데가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어서 네. 이 그 두 가지 내용물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 한 개만 더 말하겠습니다. 액체를 다 쓰면 내용물을 리필할 수 있도록 닫고 열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가 이미 여기서는 만들지 못하였지만 저희 내부 외부 설계도에 여기 이쪽 위에 있는 펌핑에 리필할 수 있는 구멍과 여기 튜브에 리필할 수 있는 구멍을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만들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명 형제 팀은 토론을 통해서 참 많은 걸 오늘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업다운 끝까지 가자 팀. 전교회장 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버스 정류장에서 냉방을 하는데 바람의 풍속은 조절하지 못하나요? 어떤 바람의 풍속이요? 저희는 냉방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냉방이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바람이 추울 수도 있는데. 저희는 바람이 안 나와요. 그래요? 예, 익스플로시브 준준 팀 질문해 주세요. 저도 전교장선 팀에 질문이 있습니다. 학교에 배우기로는 원래 증산작용이라는 것은 식물의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화열을 흡수시켜가지고 온도를 낮추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그 수증기가 생긴다라는 것은 증발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기화열은 그 증발을 할 때 그 액체가 기체로 변환을 하면서 주위의 열을 빼앗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식물이 그 식물의 기공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기화열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발명 형제 팀.
준준 팀에게 이스플러시 준준 팀에게 말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겨울에 추우니까 의자를 전기 에너지로 따뜻하게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의자를 만든 것인데요. 그 발명제 팀 말대로 만약에 이걸 난방이 한단 말이죠. 네, 난방입니다. 난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렇게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선풍기를 겨울에는 온풍기로 바꾸는 기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거 의자가 워낙 작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더 기능을 추가하면 좋겠지만 저희는 선풍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선풍기와 온풍기가 합쳐져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능을 바꾸어서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밑에 몸통 부분을 아예 교체해서 온풍기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팀 상호 보완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님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심사위원님들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그 튜브 용기는 무슨 원리라고 그랬죠? 과학적 원리가? 튜브 용기에는 파스칼 원리가 적용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과학적 원리가 있는 게 또 하나 있던데 그게 뭐죠? 피스톤 펌핑 용기에 피스톤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스톤 원리? 네. 파스칼이 아니고? 펌핑 용기랑 튜브 피스톤. 용기랑 그리고 롤러볼은 무슨 과학적 원리가 들어 있을까요? 볼펜볼에서 네. 볼펜이 앞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여기 돌아가면서 뭐가 나오는 그 볼펜에 액체가 나오는 건데 그거를 저희는 이 용기에 적용하였습니다. 아니, 과학적 원리가 들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궁금해서 어떤 원리가 들어 있을까요? 볼펜볼이 돌리면 나오는 과학적 원리. 돌리면 나와요 다? 손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뭐가 나오죠?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과학적 원리가 있겠죠? 무슨 원리가 있을까요? 생각 안 해봤어요?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표면 장력이나 모세관 현상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표면 장력은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예, 질문해 주십시오. 이번 팀에게 질문을 할게요. 아까 이제 뭐 나노 발전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눌리거나 아까 릴리즈라고 그랬는데 들리거나 눌리거나 뭐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돼야 그러니까 거리의 변화가 있어줘야 돼요. 맞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저도 이제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의자가 쿠션이 없으면 엉덩이가 많이 아프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쿠션 문제하고 그 눌리는 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나노 발전기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쿠션 자체 안에다가 이렇게 넓게 그리고 얇게 이런 식으로 넣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발전량이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 그냥 1초 동안 앉아 있으면 약 LED 15개에서 30개를 0.5초 정도 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장님. 예, 이번 팀한테 질문이라고 그럴까요? 그 아까 베르누이의 정리 있잖아요. 그게 위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부력 떠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보다. 근데 그 짧은 베르누이의 원리란 그 공기의 흐름이 빠를수록 압력이 낮아지고 느릴수록 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그 비행기 날개에 인용하고 있어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르누의 원리는 또한 이게 갑자기 넓은 곳에서 공기가 갑자기 좁아진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원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의자에서 그런 것이 작동할런지 그것 좀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의자가 우리가 좀 더 나은 걸로 개발하는 건데 모든 의자가 지금 건강상 복잡한 것보다는 오히려 나무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있는 의자 그게 이제 외국 가면 다 그런 의자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지 그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하는 예, 거.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플라스틱을 따로 부품적으로 파는 데가 없고 그래서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게 지금은 뭐 쓰레기장에서 나무를 주어서 했지만 만약 상품화 된다면 플라스틱과 거미줄 소재를 이용해서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실용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느냐 이거죠. 아, 그리고 네. 건강하고 건강 문제하고 의자에 앉는 거. 지금 시장을 보면 그 기능이 많고 그 인체에 좋을수록 가격이 높아지지만 그런 의자도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실용성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상합니다. 저기 그런 의자를 내가 사실은 지금 연구실에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의자에다 그냥 얹어만 놓으면 바닥하고 등에서 바람이 나오는데 가격은 굉장히 싸요. 근데 그거하고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네, 심사위원님 한 분 더 질문해 주십시오. 그 3번 전교회장스, 제가 이제 하나 여쭤볼게요. 그 버스 정류장이잖아요. 네. 버스 정류장이 외부랑 그 다 막혀 있는 건 유리든 뭐 흙이든 다 막혀 있는 건가요? 일부가 열려 있는 건가요? 저희가 여기 모형을 만든 것을 보시면 저희 발표할 땐 제대로 그림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면 이쪽 입구 부분 앞쪽은 투명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안점에 취약할 수 있어서 여기 옆면 보시면은 이쪽에 테이프 붙이신 거 보이시나요? 이쪽 부분은 저희가 투명하게 만드는 것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내 말은 막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를 물어봤어요. 어느 쪽을? 투명하냐 투명하지 않냐가 아니고 네. 완전히 밀폐, 그러니까 그 공기가 통하게 보통 이제 지붕이 없는 경우도 있고 벽면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버스 정류장은 지붕은 있고 비 올 때 대비해서 그 옆은 튀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앞면하고. 근데 지금 저거는 어떻게 돼 있냐는 거죠. 저희도 이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울 땐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너무 덥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버스 정류장에 보통 버스 정류장 벽면을 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굉장히 이쪽 좀 옆에 부분. 혼란스러운데 지금 그게 이제 한여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으세요? 아까 뭐그 증산작용이나 그런 거는 여름을 특히 비그래프, 네. 그러니까 PPT도 그렇고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열렸는지 막혔는지가 내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 여름에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열 손실을 최소화한 상태니까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죠. 네. 막혀 있으면 일부가 유리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다 불투명한 거로 되어 있어요? 이쪽 부분과 앞쪽 면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태양의 길 맞은편에서는 남쪽이든 북쪽이든 하나는 햇빛을 받고 하나는 햇빛을 못 받게 되어 있네요. 맞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은 뭐냐면 내 쪽에서 햇빛이 가면은 투명한 쪽으로 햇빛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네. 네. 그러면 오히려 다 막아놨기 때문에 오히려 온도가 더 상승하는 그게 온실 효과거든요. 그게 온실 제가 그래서 온실 효과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온실 효과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 비닐하우스 있죠. 비닐하우스 저희가요, 혹시 안에 들어가 본 이쪽에- 적 있어요? 한겨울에? 이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쪽 부분이 열 차단 단열 필름을 붙인 것이기도 하거든요. 아니, 햇빛을 막으면은 온도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불투명하면 돼요. 차라리 그러면 거울을 쓰면 되고 그건 이제 간단한 거예요. 다만 어떻게 효과적으로 싸게 현실적으로 짓느냐는 건데 내가 이제 그 질문인데 겨울과 여름 그 다음에 온실 효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제 그거가 결합된 질문을 지금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햇빛이 통과돼서 좋은 점이 있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좋은 점이 있고 두 가지에서 지난번에는 그게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유리창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앞에도 투명하고 그 벽면으로 유리를 써서 투명하다 그러면 햇빛이 들어올 때 그때 온실 효과는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쪽에 열 차단 단열 필름이라는 것을 부착하였습니다. 투명하다는 건 빛이 나가고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에너지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열 차단이 일부 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비닐로 막으면은 우리 겨울철에 뽁뽁이나 뭐 그런 뽁뽁이가 되든 아니면 이제 공기층을 이용하는 거고 비닐을 치면은 무조건 따뜻해요. 왜냐면 공기를 차단시켰기 때문에 대신 이제 빛에 손실이 있어가지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벽을 불투명한 물질로 만들잖아요. 유리로 만들면 무조건 추운 거예요. 그 유리방에 혹시 들어가 봤는지 모르지만. 우리 정교 회장수 팀이 몹시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심사위원님 한 분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교회장스 팀에게 조금 더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요. 그 우리 심사위원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이다, 온도가 내려갈 것이다, 또 빛이 들어와서 밝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 본선 때의 내용을 보완한 거는 잘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또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치지 말고 실제로 실험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바깥과 안쪽의 온도를 재고 또 이렇게 저희가 이거 실험을 해봤는데 이 온도 모양- 차이가 있어요? 그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게 너무 작아서 그렇지 온도 차이는 미세하지만 있습니다. 몇 도 정도 차이가 났어요? 1도 좀 안 되게 차이가 났었던 것 같아요. 바깥하고 안쪽이 네. 그 정도 차이가 근데 났어요? 이거를 실험으로 이 모양을 대상으로 했을 때 1도 조금 0점 몇 도 정도 차이가 났었던 것 같은데 이게 기화열이 일어나는 표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 온도가 잘 내려가지 않은 것인데 실제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화열이 일어나는 표면적이 넓어 온도가 더 많이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계산할 수 있겠죠. 추정할 수 있겠죠. 지금 단면적이 얼마일 때 몇 도 정도 차이가 나면 단면적이 더 커졌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좀 과학적 탐구하는 과정에서 정량화 시켜가지고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심사위원들께서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토론 시간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쉽긴 합니다만 이것으로 토론 시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분들의 심사가 이어지겠는데요. 심사가 끝나고 나면 화면에 각 팀의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4팀 중에서 가장 높은 팀이 대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결과대로 상이 이제 갈라질 텐데요. 대상 팀이 어떤 팀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업다운 끝까지 가자 팀 점수 보시겠습니다. 587점. 익스플로시브 준준 558점. 다음 정교 회장스 팀입니다. 600.5점. 발명형제팀의 점수입니다. 611점으로 발명형제팀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애 많이